4월 13일 목요일 오늘 그 어르신 기자단과의 그 라디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얼음까지 올 정도로 그죠? 많이 쌀쌀하다고 하는데 이제 봄이 되려면 이제 아직까지 완연한 봄이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꽃이 다 졌습니까? 예. 김가만 선생님 쓰신 글 혹시 가져오셨나요? 김가만 선생님 오늘 되게 글을 혹시 이걸 제가 낭독할까요? 어떻게 선생님이 낭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가만 선생님이 한번 낭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독거노인의 일상에 대해서 같이 김가만 선생님께 써오셨는데 낭독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인데 예. 독거노인의 일상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서글픈데 늙으면서 질병 하나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게다. 거기에 외로움, 허전함, 고독감, 쓸쓸함, 너무도 고요함도 나에게는 참 힘이 든다. 다 그럴 리 없겠지만 때로는 내 생애 마지막 날을 가끔씩 생각해 본다. 남의 손을 빌어서 머물지 말라는 어느 말처럼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에게도 기대어 추한 꼴은 그림자도 보이기 싫다. 냉장고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챙겨준 흔한 김치에서부터 꽉 차 있어 문을 열면 반찬통이 떨어져 발등을 맞을 때도 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2, 3년씩 지난 것들도 있다. 어떨 땐 궁금해 손을 뻗어 꺼내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쓸어있다. 새끼 챙겨 먹기도 귀찮고 허기져 쌀을 씻는 동 마는 동 밥통에 앉혀놓고 테레비 앞에 벌렁 눕는다. 밥통에서 밥이 다 됐으니 잘 저어주란 소리를 하는데 그것도 귀찮다. 한참을 있다 일어나 주걱을 내어 밥 주걱을 대보니 밥이 떡이 됐다. 반찬은 제일 쉬운 게 고추장에 비벼서 먹고 물 한 번 마시면 끝이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왔다. 화분에 담겨있는 놈들이 말이 많다. 한 놈은 아버지 저 물 좀 주세요 하고, 또 한 놈은 아버지 저는요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화분이 터질 것 같아요. 넓은 데로 제발 좀 옮겨주세요 하고, 또 한 놈은 지금 막 꽃이 폈어요. 작년보다 이쁘잖아요. 많이 이뻐해 주세요 등등. 나름 내가 할 일이 참 많다. 그나마 소일거리이긴 한데 늙어서 이제 좀 힘이 든다.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밤에 잠자리에 들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머리는 항상 복잡하다.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부질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참 어렵다. 사람은 현재에 있을 때가 제일 평온하다고 하는데 독거노인들의 서글픈 일상이란 게 천태만상일 테지만 글로 쓰기엔 한도 끝도 없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리얼하게 사실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그 주신 음식들 반찬들 다 못 먹고 요즘엔 인스턴트나 좀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또 사가지고 반절이나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것들은 다 냉장고로 밀려져 있다가 나중에 꺼내 보면 이게 곰팡이가 진짜 하얗게 쓸어가지고 몽땅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아깝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진짜. 고기도 썩어나가고. 예. 그리고 또 리얼하게 아까 이제 발등을 이게 잘못해서 뚝 떨어지는 발가락 뼈도 부러지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 조심스럽게 해서 이게 산문으로 독거노인의 일상을 되게 리얼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삶이 사실 이게 같이 살다가 이제 말 붙이기도 어렵고 또 더구나 이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막 활달하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 못하면은 말 한 번 진짜 일주일 동안 말 한 번 이렇게 못 대이는 진짜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화분한테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거 네. 모습을 보고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리얼하고 재밌게 잘 읽었고요. 우리 그 잘 표현해 주셔서 이게 아이고. 일상을 이게 사실 가감 없이 이제 자기 어쨌든 좋은 점도 있고 되게 좀 구질구질한 점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감 없이 자신의 이 일상을 뭐 꾸밀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놓는 게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신청곡이 있을까요, 교수님? 제 신청곡이요? 아니 생각을 안 해놓으십니까? 아니요. 저기 박인수 씨가 부른 사랑의 테마라고 있어요. 아 박인수 씨의 네. 사랑의 테마. 왜 그 노래는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그게 뭐 누가 짝사랑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하는데 갑자기 사랑을 한다는 건 그게 뭐 냄비가 쉽게 끓는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렇죠. 오랜 기다림이나 뭐 그런 내용인데요. 와 좋더라고. 그러면 박인수 씨 사랑의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 그것은 청량 그리움 노을빛처럼 타는 것 가슴 가득히 설레는 바람 잠들지 않는 물결 사랑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사랑 그것은 오랜 기다림 강물과 같이 흘러 마음 가득히 넘치는 기쁨 멈추지 않는 행복 사랑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사랑 그것은 청령 외로움 채울 수 없는 바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꽃잎 남몰래 타는 촛불 사랑을 하지 않아도 찾아오네 사랑 보내지 않아도 떠나가네 사랑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오 사랑이여
우리 천영기 선생님은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요즘은 바쁘게 좀 움직이려고 어. 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천영기 선생님이 쓰신 글 한번 직접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제가 땡땡이. 그동안은 이 종이에다가 썼었는데 예. 글씨 쓰는 것도 글씨체도 별로 안 좋고 이랬는데 쓰다 보니까 남들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오이죽 선생이 여기 이 스마트폰에다 쓰는 걸 내가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그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다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좋으네요. 예. 한번 고치기도 좋고.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는 제목을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걱정. 걱정이란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루는 말이다. 나는 그 두려움 중에 하나인 저출산을 걱정한다. 저녁 뉴스에 어린이집의 폐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새로 들어오는 원아들의 숫자가 줄어 운영이 어려워진 탓에 부득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다. 또한 지방의 초중등학교는 어떤가? 이 또한 신입생이 없어 학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비단 교육 현장만이 아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입대자의 감소로 일부 사단이 없어지고 군단마저도 해체될 계획이라고 한다. 저출산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저출산은 곧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 소멸과 국방, 외교, 경제 등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현실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 정년기의 젊은이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희망을 잃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안정되고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안정되고 희망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의 반짝 아이디어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 및 시민단체 등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중차대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며 또한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 하나의 난제를 놓고 걱정하다 보면 그 걱정이 모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며 나는 오늘 저출산을 걱정한다. 예, 잘 썼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농촌은 요즘도 진짜 태어나는 인구보다 돌아가시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게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사실 요즘에는 또 여성을 도구화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 저출생. 그러니까 출산하면 여자가 임신해서 낳는 의미로 되니까 이게 자꾸 여성들한테 책임이 가니까 이게 사실 아이를 낳는 건 여성들만의 책임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용어를 저출생으로 또 많이 씁니다. 저출생산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 청산별곡 신문에 나올 건데 보은에 회남면하고 사내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은군 회남면 사내면이라는 데가 예,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전교생이 20명이 안 된대요. 17명 회남면이 17명인가 그렇고 사내면이 12명인가 그렇대요. 전교생이 12명이면 거의 1학년에 2명씩 있는 거예요. 2명씩 있는 건데 이게 충북 도교육청에 따르면은 전교생이 21명 이하면 폐교가 아니라 이게 21 경고를 줍니다. 일단 분교 1년. 그다음에도 21명 이하면 분교 2년. 그다음에도 21명이 이하면 분교 3년 경고를 하다가 3년째는 분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독립학교였는데 회남 초등학교였는데 이제 회인면 회남 분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학교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옥천에는 안남초가 지금 이번에 분교
1년 예고를 받지 않나. 이 3년 동안 안남초가 16명이라고 하거든요, 전교생이. 그래서 21명 이하가 되면은 분교 통지를 받고, 분교를 맞으면 교감생이 없어요. 교장선생님이 없습니다. 분교에는 16명. 예, 전교생이 16명이라고 하고, 청성초는 간신히 21명 때문에 면했습니다. 21명은 청성초. 청산초가 23명 정도 되고 해서 21명은 어떻게든 지켜야 이제 학교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교로 되기 때문에, 이 분교가 되면 폐교의 수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 지역에 이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면 일교는 유지한다 이런 거였는데, 향후 5년, 10년이 되면 일면 일교도 어렵다. 이제 2개 면에 1개 초등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요즘에 이제 지역 소멸이란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심각한 건 또 심각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더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출생이 되면서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더 적다는 거, 요게 좀 특이점이 있어서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에 그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거기도 이제 학생이 없으니까 이제 폐교 직전에 이르렀대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는 이미 폐교가 되고 중학교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옛날에 이제 중학교 못 가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학생으로 이제 적을 두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학교의 학생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어쨌든 물론 이 나라님도 참 농촌의 인구 감소는 어렵다고 하지만,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교육청하고는 같이 해서 지금 크게 캠페인을 해서 일단 지자체에서는 빈집이나 주거, LH까지 같이 해서 빌라나 이런 걸 줘가지고 저렴하고 편안한 주거 상황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경상남도의 작은 학교로 오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도 빨리 좀 도교육청이나 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1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문화 인프라 같은 것들.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얘기고, 제가 요번에 이 글을 쓰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그 국방 얘기예요. 국방 얘기. 화천에 있는 27사단이 그 이기자 부대라는 사단인데, 그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단이 문을 닫았는데, 사단보다 또 한 단계 우회가 군단이잖아요. 군단이죠. 그 군단도 지금 8군단인가 어딘가가 지금 해체 수술을 받고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게, 지금 뭐 분단 국가잖아요. 분단 국가 입장에서 그 국방을 책임지는 그 군인 숫자가, 입대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방위 문제가 벌써 그 걸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오죠. 뉴스에 나오는 대을 읽어보니까 2022년 11월 30일부로 부대 해체를 명받았습니다. 네, 해가지고 작년에 받았대요.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죠. 그러니까 강원도 양양에 있는 육군 8군단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기자 부대가 해체되면 화천에 있는데, 주민들도 사실 경제적 타격이 크잖아요. 부대가 하나 없어지면 이제 그 나와서 소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되게 시사적인 이야기를 잘 쓰셨던 것 같습니다. 예. 뉴스를 이제 하나 보다 보니까 연관된 거를 또 찾아보는 거지. 우리 그럼 이제 우리 천윤기 선생님은 신청곡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신청곡. 지난번에 그래서 예. 이번에 내가 하나 골라왔어요. 예. 무심세월 나오나에. 나오나의 무심세월. 네. 그 노래 얽힌 사연을 좀 알려주시죠. 내가 가사를 써봤는데, 이게 이제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이 세월 가는 거에
참 뭐라 그럴까 세월 보고 무심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쉬지도 않고 가니까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사까지 써오셨다는 우리 전인기 선생님의 나훈아의 무심세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넌 어찌 그리도 빠르니 너 따라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가자 얄궂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어릴 땐 그리도 늦더니 숨가쁜 한 세상 앞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란 세월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때다 허리 한 번쯤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때다 허리 한 번쯤 펴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함께 온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김홍국 선생님의 마이크를 좀 돌려주시고요. 김홍국 저는 선생님의 이거 옥천 묘목시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묘목시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 상관없습니다. 옥천 상관없어요. 예. 나무와 꽃들의 집합지 누구나 한 번쯤 가서 묘목들을 구입한다. 기대와 설레임을 동반한 묘목시장 정말 그 규모 어마어마하다. 나의 관심사는 오로지 야생화. 거기서 구입한 묘목들이 나의 기대치를 메꿔주질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연문으로 달렸다. 역시 묘목축제가 지나간 흔적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팽개쳐진 묘목들을 보는 마음이 아팠다. 나무에 달려있던 꽃들이 시들다 못해 비틀어져 말라있고 우리는 갈증을 일으키며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야생화라고 포토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도축장 같았다. 이제 막 돋아나 움을 띄우는
예쁘고 가냘픈 어린 삭들이 나오다가 숨을 거두는 광경들이 몽상을 들려보는 듯하다. 야생화라고 진열해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든 꽃들이 생소하고 흔한 외래종이다. 가격도 만만찮다. 너무 많아 귀찮아서 놓아준 녀석들이 이곳에서는 몸값을 하며 진열되어 있다. 정말 우리 토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없다. 진열되어져 있는 칸칸이 영어로 쓰여진 이름들이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에게는 오브란 글씨가 영 마음에 껄끄럽다. 같은 종류인데 색깔별로 가격도 다르다. 예쁘고 앙증맞은 키가 작은 아이들과 꽃이 아닌 잎의 색깔로 시선을 건 아이들은 늘 변함이 없어서 좋을 것 같았다. 이래저래 눈으로 한 바퀴를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이 마음을 돌리고 말았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앉는 세상인데 꽃이라고 별반이라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기대했던 나 자신이 율배반인 것을. 요즘 산 한켠을 엄나무밭으로 만들려고 불사키로 파낸 곳에서 엄방울 꽃들을 소중히 캐내어 지금 야생화 군락지로 만들고 있는 꽃밭에다 가득 옮겨 심어놨다. 생각으로 눈으로 그려지는 엄방울들의 방울 소리가 내 귀를 행복하게 해주는 울림을 가슴으로 느낀다. 이런 것이 나의 작은 기쁨이다. 요즘 틈만 나면 산의 땅바닥을 살펴보는 것이 나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우리 작은 꽃들을 찾아내어 나의 꽃밭으로 옮기는 즐거움에 빠져들고 있다. 이야. 꽃이 연상되는 이혼 묘목시장에 갔다 오면서 느낀 소감을 쓰신 건가요? 네. 묘목을 사려고 갔는데. 예, 묘목 사러 갔는데 예. 저기 뭐고 자목련도 작년에 사가지고 예. 근데 벌레가 이렇게 좀 잘 크다 흰 거는 살았는데 예. 작은 거는 이제 뿌리를 해가지고 우리 윗등을 치가지고 썩어가고 죽더라고요. 아, 자목련이요? 예, 자목련이. 아. 그래가지고 자목련하고 이제 살려고 먼저번에 이제 저기로 갔더니 유성에 갔더니 이거 4년 5년 키운 거 16만 원, 14만 원 달라더라고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런데 여기 갔더니 6년짜리라고 해놨는데 목련을 이제 막 묘목을 파가지고 해놨는데 꽃이 다 시들어가 비틀어져가지고 그걸 그냥 다 팽개쳐놔놓고 그래서 그거 보는 마음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야생화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 가니까 야생화는 볼 것도 없고 뭐 흔하게 전부 다 뭐 영어로 다 써져가고 그래갖고 이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고 그 속에 이제 참 이 작은 모종들이 다 죽어가고 막 말라 비틀어지니 그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더라. 차라리 우리 집 산에 있는. 예. 그래서 하나도 못 사보셨군요. 그래서 못 샀어요. 차라리 있는 거 가지고 저걸 그러게요. 해야 이혼 묘목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또 맨 처음에 유실수로 시작해가지고 조경수까지 많이 되어 있고 돈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대까지 보통 30대, 40대 묘목하는 사람도 많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억대, 몇십억대 버는 사람도 있고 외제차도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오고 있습니다. 근데 묘목시장이 올해 묘목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좋지는 않았다고. 그 나무가 이제 묘목을 사놨으면 그 묘목을 좀 이제 다 팔지 못하면은 이제 늦게 시작하면 좀 저렴하게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 부득들이 나와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왜 이제 참깨 하고 심다가 힘들어가지고 저거로 바꾸려고 포도나무로 바꾸려고 제가 묘목시장 이제 봄부터 계속 했는데 1년짜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짜리 살려는 게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산에 있는 이제 우리 두릅나무하고 엄나무하고 심자 그래 지금 밭에다가 짓고 있습니까? 두릅나무를 이제 다 심어놨어. 두릅 맛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이제 두릅 농사로 바꾸고. 알겠습니다. 두릅 농사. 두릅은 1년 심으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이쯤 내년 이맘때쯤 두릅을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두릅이 그런데요. 내가 빨리 가냐 땅이 넓으냐 이런데 왜냐면 그렇게 빨리 벌리대요.
네 땅이 얼마나 되냐 이런 식으로 야. 혼내는데 가시박보다 무섭군요 이게. 신청곡 어떻게 뭐 있습니까 우리 김홍 선생님? 신청곡이요. 그냥 오늘 다른 사람 신청곡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양보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학군 어머님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어머님이 읽어보시겠어요? 예, 낭독을 하시죠. 예. 글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예. 시처럼 썼어요. 예. 바람이 있는 풍경. 멈춰라 거기까지다. 바람이 어느새 그곳에서 벽을 만들고 등을 모이며 능선을 오르고 있다. 팔뚝 위로 소름이 돋고 그러면 뜨거운 차 한 잔으로 몸을 죽이고 싶을지도 모른다. 바람이 지나간 들녘 바쁜 생각들이 미루나무 위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고 떠날 준비에 바쁜 계절이 멋대로 보쯤을 싸고 있다. 우리가 엉킨 다리를 풀고 있을 중 능선을 오르던 바람이 사유의 숲으로 뛰어든다. 버릴 줄 모르는 욕심의 주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주춤하는 사이 꿈으로 몰려오는 숲으로 바람이 재빨리 발을 들여놓는다. 멈춰라 거기까지다. 바람이 꿈과 대엉켜 한판 국편을 버리려나 보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곳에서. 야, 시심이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탁 시 주머니는 이렇게들 항상 있나 봅니다. 아, 네,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바람이 요즘 많이 불더라고요. 봄바람이 세게 뭐 종이 같은 거 잘못 넣으면 휙 날아갈 정도로 많이 부는 걸 봤습니다. 바람이 있는 곳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학분 어머님 신청곡 있으십니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곡이죠. 예, 가곡이네요. 가곡. 내 고향 남쪽 내 고향 남쪽 바다. 좋습니다. 바람 눈에 보이네. 이 노래 누가 여러 사람 버전이 있겠지만 일단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곡 듣고 오겠습니다.
같은 때로 아름답네요, 여기죠. 특히 남쪽 바다 남해의 그 저번에 한번 우리 김원명 선생님이 소개하는 그 남쪽 바다 쪽빛 그 바다 물결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윤창수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래저래 이사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글을 윤창수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예. 저 개인적인 저기를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서 네. 그런데 이제 글을 사실은 뭐 그렇게 심적으로 그래서 그랬는지 예. 잘 안 써졌는데 이제 제가 써놓은 거를 조금 다듬었어요. 예. 그래서 제목이 죽었니 살았니. 개구리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개구리 얘기는 아닙니다. 예. 긴 새막대 위에 벌같이 보이는 것이 앉아있다. 처음엔 벌에 쏘일까 겁이 나서 조심스레 그 곁을 지나다녔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보아도 아직 그대로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냥 두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장소에 그대로이다. 혹시 죽은 것일까? 그렇다면 이 새막대 위에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한 4, 5일이 지난 날부터는 벌의 자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뒷다리 오른쪽을 약간 구부린 채 붙어 있다. 다음 날도 역시 같은 자세이다. 만약 살았다면 자세를 약간 바꾸지 않을까? 먹이는 언제 먹었을까? 이곳은 실내로 문을 닫아두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물론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이곳에는 먹이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참으로 묘한 일이다. 한번 건드려 보고 싶지만 그러다가 쏘면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벌은 왜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 이곳에 온 것일까? 길을 잃어버린 걸까? 몸집으로 봐서는 어린 새끼 같지는 않다. 몸 길이가 2cm 정도는 됨직한 것으로 보면 분명 어린 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자기네 무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져나온 것일까?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걸까? 아니면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빠져나온 걸까? 아, 이 초겨울에 이 벌 한 마리 때문에 온갖 생각을 다 하다니. 그로부터 6째 되던 날 벌이 보이지 않는다. 날아간 것일까? 이쪽 저쪽 살펴보았다. 없다. 안 보인다. 어디로 간 걸까? 그때 저쪽 마루 끝자락에 뒤집어진 벌레 한 마리가 보인다. 얼른 그리로 갔다. 몇 번 움찔움찔 약간의 미동이 있다. 잠시 후 움직임이 멈추고 그대로 잠잠해진다. 마지막을 맞은 것이다. 가슴이 찡해온다. 자신의 마지막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여러 날을 힘겹게 견뎌내다 간 것이다. 앞마당에 가만히 묻어주었다. 저 세상으로 홀홀 날아가길 바라면서. 예. 끝입니다. 아유, 박수로 하세요. 이제 지근거리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벌이 예. 벌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세밀하게 느낀 여러 가지 소회를 담담하게 낭독해 주셨습니다. 정말 좀 하나의 생명체는 되게 소중한 거니까요. 벌도 사실 벌이나 모기나 뭐 여러 가지 하루살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뭐 인간도 사실 100세 전후에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뭐 이래저래 아픈 사연으로 이제 눈을 감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또 이게 떠나가면 또 슬퍼하기도 하지만 이게 삶과 죽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인지하면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죽어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어떻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체는 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힘들어요. 거죠. 임찬 선생님 오늘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혹시 신청곡이 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봄처녀를 신청했습니다. 아, 봄처녀 재호시네. 예, 왜냐면은 네. 그 이때까지 막 마음에 그 힘들었던 거를 네. 봄처녀라는 걸로 그냥 좀 이렇게 화사하게 아, 그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요. 그 봄처녀 네. 재호시네. 가곡이에요. 색 옷을 입으셨네.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시작되는 그리고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그 배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 배로 짠 거를 아. 좀 보여드리려고 이야. 가지고 왔어요. 직접 배로 짠 거입니까? 예. 그랬는데 아. 몇 개가 있었는데 예. 난 나머지는 어디 있는지 좀 못 이야.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손에 집히는 것만 가지고. 이야. 예. 우와, 대단하시네요.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은요. 예. 이걸 슈얼로 해도 되고요. 예. 그게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은요. 이걸 짜가지고 스커트를 만드시고 원피스를 만드시더라고요. 이야. 예. 이거요. 구경하는. 근데 이 실은 예. 아주 좋은 실은 아니었는데 아. 제가 아주 비싼 고급 실로 이게 어. 이보다 더 길게 짜가지고요. 야. 너무 길어서 그거를 반을 잘라서 반을 누구 주고요. 반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는 무늬가 이보다 또 달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무늬를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발도 잘못 바르고 해가지고 무늬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걸 아는 분은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무늬를 잘못 짠 게 있어요. 예. 이거는 그렇게 따뜻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건 따뜻해요. 네. 오늘 그 눈화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색깔이 봄에 맞게 화사한 색깔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거를 짜는 분들이 이제 그때 전시를 간단하게 한번 했는데 저는 이걸 그냥 출품할 때 가을이라고 해서 출품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또 이러고 보니까 가을 느낌도 나네요, 또. 가을이라고 생겼어요. 예, 어쨌든 그 배틀로 직접 짠 귀한 쇼를 또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되게 저도 배틀로 짠 거니 처음 이렇게 육안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고맙고요. 오늘 여러 가지 그러면 오늘 마치면서 마지막 신청곡 아까 이제 봄처녀를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